한 주간의 하키 소식을 돌아보는 시간 주간 리뷰 이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광식입니다. 네, 이번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 대회가 있었어서 또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또 남은 대회가 혹시 있으신지? 다음 달에 또 대회가 있어서 네. 계속 준비하면서 지내야 되겠죠. 네, 저도 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세 개의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먼저 하찌노에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토요일 경기에는 연장 접전 끝에 크레인즈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3대 0으로 앞섰던 프리블레이즈였지만 2피리어드 후반부터 따라잡혔고 결국 연장 2분 만에 크레인즈의 카와이 류이치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면서 역전패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2피리어드까지 4대 2로 앞섰던 프리블레이즈가 크레인즈의 추격을 뿌리치고 한 골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타케베 코타로가 2골을 터뜨렸고 김윤재 선수는 첫 골을 어시스트하며 아시아리그 첫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도 1승씩 나눠 가진 양 팀이었습니다. 이번 시리즈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김윤재 선수 네. 그 아시아리그 데뷔 포인트를 너무 축하하고 사실 저는 처음인지 몰랐어요. 네. 처음인 걸 알고 너무 축하한다는 마음이 들었었고 사실 두 팀이 쿠시로에서부터 지금 하치노에까지 총 4경기를 연속해서 뛰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모두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홈 경기를 치르는 이제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초반에 되게 자신감 있는 플레이도 많이 보여줬고 굉장히 진지하게 플레이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에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지 후반부에 좀 뒷심이 약해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크레인스는 저는 이 시리즈가 너무 재밌었던 게 크레인스는 좀 굉장히 웃으면서 즐기면서 하더라고요. 실점을 했을 때 말고 이제 다른 플레이를 할 때라든가 부분 이렇게 카메라 앵글이 잡히는 걸 보면은 웃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랑은 또 이제 프리블레이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감 있는 표정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양 팀의 그 분위기가 이 시리즈에서 되게 재밌는 요소 중 하나였고 연장전 가서는 이제 골키퍼까지 빼면서 승리를 가지고 오려고 뭐 시도를 했던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는 그 간절함도 굉장히 돋보였지만 조금 아쉬웠던 그런 경기와 또 시리즈였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래도 김윤재 선수의 활약이 저도 너무 감명 깊었고 아무래도 좀 외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되게 외롭다고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축하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다음에 살펴볼 시리즈는 니코 아이스벅스와 요코하마 그리츠입니다. 먼저 토요일 경기에서는 아이스벅스의 주포죠. 스즈키 켄토와 후루하시 마쿠루, 테라오 유리의 득점으로 4대1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는 난타전이 펼쳐졌는데요. 엎치락 뒤치락했던 양팀은 결국 연장 승부까지 펼쳤고 요코하마 그리츠가 스기모토 카이의 결승골로 승리합니다. 스기모토 카이는 이날 해트트릭을 기록했네요. 분위기 좋았던 아이스벅스 연승 행진을 그리츠에게 맡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리츠는 그 엘릭스 라우터 선수가 들어가 있는 라인이 네. 지금 계속해서 좋은 그런 모습들과 또 포인트도 만들어내고 네. 있는데 그 라인 외에는 사실 아이스벅스를 상대로 다른 라인들이 조금 좀 더 올라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득점이 나오는 모습을 보거나 또 플레이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역시나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츠였고요. 아이스벅스는 역시나 뭐 홈경기다운 홈경기를 뛰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적재적소에 나오는 그 역습 찬스를 잘 살리기도 하고 또 공간으로 파고들면서 굉장히 센스 있게 골을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들까지 다양하게 보여줘서 역시나 건재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눈에 띄는 선수들이 저는 HL 안양에서 뭐 득점 담당하는 뭐 91년생 선수들 있는 것처럼 니코에는 항상 뭐 스즈키 켄토 선수나 후루하시 마쿠루, 테라오 유리 이 선수들이 되게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테라오 유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화려한 플레이로도 정평이 나 있어서 굉장히 두꺼운 팬층도 보유하고 있고 스즈키 켄토와 스즈키 유타 이렇게 두 형제의 그 활약도 니코에서는 아주 잘 써먹는 그런 거포들로 잘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뭐 끝까지 이 포인트 순위에서는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안양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리그 1위 수성과 타란이라는 각각의 미션을 가진 두 팀이었는데요.
먼저 토요일 경기를 볼까요? 1피리어드 이리쿠라 타이가가 선제골을 터뜨렸고 2피리어드 이영준이 동점골을 만듭니다. 3피리어드에서는 송영철이 화끈한 골과 세레모니를 선보이면서 역전에 성공했는데요. 경기 종료 2분 정도를 남기고 이글스의 하지모토료가 중거리골을 성공시키면서 승부를 연장으로 가져갑니다. 연장에서도 승부를 내지 못한 양 팀은 승부샷까지 갔는데요. 결국 레드 이글스가 승부 끝에 승리를 가져갑니다. 일단 양 팀 모두 너무 나무랄 데 없이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골키퍼들의 활약까지도 공격, 수비, 골키퍼들의 활약까지도 너무 나무랄 데 없는 플레이들을 했었고, 제가 지난주에 공격 오펜스형 수비수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그 하시모토 류오 선수라든가 또 송영철 선수의 득점이 네, 저도 경기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 득점이 또 터져줘서 또 역시나 그 오펜시브 수비수의 역할을 또 네. 보여주는, 활약을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요. 레드 이글스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거리낌이 없어 보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맷 달튼 선수의 또 활약도 돋보이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이 또 나미두 데이였잖아요. 네, 맞아요. 나미두 선수의 또 활약도 돋보였고, 중간에 퍽이 굴절돼가지고 얼굴에 맞는 맞아서. 그런 장면도 나왔었는데, 또 그럼에도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네. 또 바로 다음 시프트를 소화해내는 걸 보고 역시나 팬들에게 또 한 번 즐거움을 주는 나미두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경기에서는 HL 안양이 먼저 앞서갑니다. 2연승의 패스를 받은 전정우가 화려한 돌파를 선보이면서 원더골을 만들어냈습니다. 2피리어드에서는 나카야시키 유시가 동점골을 만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3피리어드 중반 다카하시 세이지가 리드를 가져옵니다. 경기 종료 3분여를 앞두고 HL 안양이 다시 동점골을 만들어내는데요. 오인규 선수가 아시아리그 데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장에서도 승부를 낼 수 없었고 승부샷까지 또 다시 이어졌지만 이번에도 레드 이글스가 승리하면서 안양 원정 2연전을 쓸어 담았습니다. 일단 양팀 수비를 저는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HL 안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격에 힘을 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네. 그리고 이 레드 이글스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비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2피리어드까지는 좀 그런 모습이 보이다가 3피리어드 때 많이 바뀐 것 같이 보였어요. 예. 3피리어드 가서는 레드 이글스 홋카이도의 그 역습이라든가 또 그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 그러니까 슈팅 수만 봐도 사실 네, 차이가 많이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났죠. 예. 그런 걸 봐서는 이제 3피리어드에 조금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이제 HL 안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격이 아무래도 레드 이글스 홋카이도의 공격이 휘몰아치다 보니까 특히 어린 선수들과 베테랑 선수들의 조화가 지금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어린 선수들의 아직 그 경험이 이 레드 이글스 홋카이도의 그 노련함에 조금 밀리는 부분이 좀 보였었고, 뭐 그럼으로 인해서 맷 달튼 선수의 막 약간 신들린 듯한 그런 세이브들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는 그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슛아웃 상황만 보면은 그 타카기 선수가 맷 달튼 선수의 다리 사이로 슛을 쐈는데 이제 왼쪽 포스트를 맞고 나오는 그 마치 데자부처럼 전날의 상황이 그대로 연출돼가지고 그것도 참 볼만한 재미였었고, 또 나카야시키 유시 선수 같은 경우는 190이 넘는 장신이거든요. 네. 이 전에 뭐 다른 동양인 선수들을 상대하던 맷 달튼 선수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갑자기 장신의 긴 스틱을 들고 나오는 선수를 상대하는 게 어쩌면 꽤 까다로웠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슛아웃 상황에서 그 선수에게 두 번 모두 또 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예,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스틱을 잘 이용하고 또 스케이팅도 좋은 그 선수의 어떤 기술 같은 것도 배울 점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 감독님께서 장신 선수 얘기를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네. 오늘 득점을 했던 전정우 선수 같은 경우 그 골이 처음에 이현승 선수가 한 4명 선수를 상대로 막 개인기 하면서 이제 시간 끌어주고 맞아요. 체인지 타이밍일 때, 그리고 전정우 선수가 퍽을 캐치해가지고 득점을 성공시켰어요. 근데 그때 두 선수 다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선수들인데 맞죠. 기량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골 넣는 장면 보고 저는 진짜 조금 약간 소름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선수들이
장점으로 가져가야 될 기술이 이제 스피드 네. 또는 그 센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센스 다 같은 게 가지고 있었던 것 필요한데 같아요. 두 선수 모두 네. 센스가 훌륭한 선수였고 또 틈으로 파고드는 속도가 워낙 좋은 음.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좋은 모습을 네, 그래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그런 경기 장면에 그런 골 같은 거는 조금 남겨둬서 계속 볼 수 있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순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양에서 2승을 거둔 레드이글스가 1위를 다시 탈환합니다. HL 안양은 2위로 내려왔습니다. 홈에서 1승 1패를 거둔 아이스박스가 3위 유지하고 있고요. 크레인즈는 하치노에에서 1승을 추가하면서 4위에 복귀합니다. 요코하마 그리츠는 5위, 프리블레이즈는 6위에 위치합니다. 이어서 이번 주 일정입니다. 니꼬에서는 아이스박스와 프리블레이즈가 2연전을 갖겠습니다. 아이스박스는 10월 4번의 홈 시리즈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시리즈에서 다시 니꼬 매직을 쓸 수 있을까요? 푸시로에서는 크레인즈와 요코하마 그리츠가 맞붙습니다. 리그 4, 5, 5위 싸움으로 또 다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지 기대되는 시리즈입니다. 뭐 니코 아이스박스의 경우는 또 홈 경기이기 때문에 프리블레이즈 상대로 분명히 좋은 경기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또 프리블레이즈의 또 저력이 또 나타나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이런 게 스포츠의 묘미잖아요. 그렇죠? 예측할 수 네, 없으니까. 그 어떤 재밌는 시리즈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크레인스랑 그리츠도 지금 두 팀 모두 지금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그런 팀 분위기를 살펴가면서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레드이글스와 HL 안양 모두 에너지를 다 쏟는 시리즈를 지난주에 치렀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또 에너지를 보충하면서 또 다음 시리즈를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격 전술 중에 하나인 스크린 플레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 홈 경기에서 좀 스크린하고 팁 돼서 들어간 골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참 이게 스크린이라는 말 자체가 골리의 시야를 가리는 네. 기술이라고 저희 그 아이스하키 용어로는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 골리의 시야를 가림으로써 또는 골리에게서 퍽을 가림으로써 골키퍼가 막기가 어렵게 만들고 대처가 어렵게 만들어서 뭐 골로 이어지든 아니면 리바운드로 이어지게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득점 또는 실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번 시리즈에서 보여주는 양 팀의 그 스크린 플레이가 좀 돋보였던 시리즈였습니다. 네. 그럼 스크린 플레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골키퍼의 시야를 가리려고 스크린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골키퍼한테서 저 퍽을 가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치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술로 따지면은 골키퍼 앞에서 가리는 기술도 있을 거고 오히려 퍽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가리는 기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수들끼리 또는 지도자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로우 스크린, 하이 스크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중거리 슛이 날라온다고 했을 때 가운데 부분쯤에서 스크린을 하는 건 이제 하이 스크린, 조금 높은 곳에서 스크린 한다고 해서 하이 스크린이라고 하고 골대 앞에서 가리는 선수들을 이제 로우 스크린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어떤 그 퍽을 가리는데 그 중점을 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국제대회 나갔을 때 이제 느낀 건데 앞에서 디펜스 같은 경우는 또 그 선수를 좀 비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다 보니까 저희는 덩치가 작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그 앞에 서서 막기보다는 슛을 쏘는 타이밍에 또 순간 들어가가지고 순간적으로 시야를 가린다던가 또 이런 식으로 하는 스크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 가지로 좀 시야를 방해하고 하는 플레이가 있어요. 꼭 이게 뭐 앞에 이렇게 가린다, 꼭 이게 스크린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크린이라는 기술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기술들이라고 하면 이제 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팁 인 샷이라고 하는데 중거리 슛이나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날라오는 슈팅을 또는 공중으로 날라오는 슈팅을 굴절을 시켜서 골대로 향하게 만드는 걸 팁 인 슛이라고 하는데 그 팁 인 슛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틱을 적절히 사용해서 퍽의 각도만 바꿔서 골키퍼는 슛의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봤지만
앞에서 굴절되는 퍽을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더구나 앞에서 스크린이라는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큰 선수가 앞에 있다면 네. 더더군다나 그 퍽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티빈이라는 기술도 쓸 수가 있고 또 연달아서 생각을 했을 때 중거리 슛이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슛이 날라왔을 때 스크린 선수가 있다고 한들 네. 골키퍼가 좋은 세이브를 맞고 나면은 네. 리바운드가 네, 떨어질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 스크린 플레이로 하여금 그 리바운드까지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스크린을 하면서도 그 티빈과 또 리바운드까지 네.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요번 HL 안양 경기에서 그 이영준 선수의 스크린 플레이와 그 돌아서서 리바운드 하는 모습 되게 네. 인상적으로 봤는데 맞아요. 많은 선수들이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크린을 하고 있을 때는 골키퍼가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골키퍼 앞에 서 있으면은 이 골키퍼의 시야 또 각을 맞추는데 훨씬 쉬울 네. 거고 또 내 몸을 슈팅이 통과를 했다면은 그 통과한 방향 쪽으로 몸을 돌면서 리바운드를 찾으면 더 퍽 잡기가 더 좀 쉽다는 더 거예요. 빠르게 대처할 네.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 있던 안진희 선수를 봤을 때 중거리 슈팅이 나오면서 스크린하는 이영준 선수 옆으로 퍽이 떨어질 거를 준비하고 골대로 달려가면서 리바운드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스크린 플레이, 팁 플레이, 그리고 리바운드까지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였죠. 네. 골키퍼가 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똑같이 들은 얘기가 이제 못하는 골키퍼. 맞아요. 배드 골. 네, 어쨌든 나는 골을 먹어야 되니까 설수 내 몸에 맞아서 그게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살릴지 또 생각해야 되고 또 그냥 나는 가리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스크린 들어가야지 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팁을 댈지 아니면 뭐 리바운드 나오는 거를 준비할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비수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스크린을 들어오는 선수를 어떻게든 막아야 네, 되잖아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그렇죠. 될까요? 우리 골리의 시야를 방해하는 친구니까. 근데 이제 대처가 늦는 경우가 있거든요. 늦을 때는 차라리 그 저와 함께 둘이 같이 스크린하는 방법보다는 차라리 한 발 빠져서 리바운드를 컨트롤 해주거나 네, 아니면은 그 스크린하는 상대 선수 앞쪽으로 와서 내가 골키퍼가 돼서 상대 슈팅을 몸으로 막아주는 프론트 블락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앞에서 블락샷을 해주는 그런 옵션도 찾아볼 수가 있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상대 선수가 스크린하러 골대로 오기 전에 박스아웃이라고 우리 골대 앞에 작은 박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앞으로 못 들어오게 네. 진작에 밀어내주는 그런 수비를 해줌으로써 또 상대의 스크린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런 플레이를 하다 보면 또 우리 팀 골리가 도리어 우리 선수한테 가려져가지고 좀 방해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블 스크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네, 그건 수비수의 실책이라기보다는 수비수도 열심히 이 박스아웃을 노력하려고 하다가 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합 상황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 순간순간 그런 상황에서 수비수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네. 그런 좋은 판단을 하는 게 또 그 선수의 어떤 능력일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스크린을 시도할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골키퍼의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골키퍼가 움직여야 되는 그 골 크리스라고 하는 파란색 구역 있잖아요. 네. 그 구역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고 내가 스크린을 성공해서 그 득점에 성공했다고 한들 골키퍼의 동작에 방해가 있었다면은 그거는 득점으로 허용이 네.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의 그 움직임 반경을 생각해서 스크린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한테 너무 붙어 있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스틱 반자로 해서 한 자루 정도 앞에서 네. 스크린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럼 또 반대로 골리가 도리어 플레이어한테 페널티를 하는 상황도 가끔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건 또 그렇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스크린을 많이 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당하는 팀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수가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그 스크린 플레이를 박스아웃 해주는 수비수의 역할도 있지만 수비수가 옆으로 빠져나왔을 때 골키퍼 입장에서는 이 답답한 스크린 플레이 하는 선수를 손으로 민다던가 뭐 스틱으로 민다던가 살짝 방해 공작을 해서 본인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대부분 페널티가 많이 나오고요. 근데 아무래도 중거리 슈팅 할 때 스크린 플레이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주심들이라든가 이제 심판들의 어떤 시선이 네. 약간 팍 쪽으로 조금 더 그쵸.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종종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페널티를 안 하는 선에서 스크린 플레이 하는 선수들의 중심을 살짝 그렇죠. 건드린다든가 조금씩 밀어주고 할 필요는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스크린하는 선수들이 왔을 때 오히려 좀 불편함을 갖게 음. 만드는 골키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술이라고 하면 기술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페널티가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기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요일 안양 경기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조민호 선수의 영구 결번식이 있었습니다. HL 안양에서는 세 번째 선수가 되겠고요. 신문식 감독님 91번, 그리고 마르티넥 감독님 43번, 그리고 네, 영구 결번 선수였죠. 저는 이제 조민호 선수와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안 나서요. 저는 평생 이제 상대 팀으로서 또 상무팀일 때는 또 같은 팀 멤버로서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평생 함께 했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동료분들 또 선후배들이 경기장을 찾아와서 영구 결번식에 참여를 해줬고 또 못 오신 분들은 SNS 통해서라도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언제 한번 해외에서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제일 유명한 선수가 누구냐 했을 때 조민호 선수를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랑 포지션도 같고 좀 항상 닮고 싶은 선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로서 또 이런 영구 결번식이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또 지켜봤습니다. 영원한 캡틴이라고 이야기할 때 조민호 선수를 꼽고 또 저희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남자 아이스하키로 생각해 봤을 때도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첫 골을 장식한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역사에도 길이길이 남을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민호 선수는 제가 겪어본 선수들 중에 굉장히 존중하는 선수 중 하나인 게 운동하는 태도나 그 마인드나 또 선수들 사이에서 있을 때 그 리더십 같은 것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고 또 팬들에게 다가갈 때도 또 순수하게 아이스하키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구 결번이라는 결정이 HL 안양에게 저 또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간 리뷰 이번 주 마지막은 이날 있었던 영구 결번식 장면과 함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힘 PD님이 예전 영상을 보시자고 하시는데요. 지난 2015년이죠. 대명 상무 시절에 2기 멤버들을 인터뷰하면서 미니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을 시청자분들과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2기 멤버에는 조민호 선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오연호 선수, 또 신상호 선수, 홍현목 선수, 이원 선수, 또 안현민 선수까지 총 6명이 제 선임으로 있었죠.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아이스하키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지, 오광식이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한 1피가 끝나지 않았을까? 한 1피에서 이제 2피가 시작되는 단계 아니면 좀 2피 초반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이스하키를 좀 오래 하고 싶어서 그래도 프로 생활도 더 오래 해야 될 텐데 지난 일이라서 그런지 막 그렇게 오래된 시간 같지는 않고 앞으로 해야 될 날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1피리어드 정도 지난 것 같아요. 1피리어드. 2피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뀌면서 느낀 점이 많아서 그 느낀 점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2피 한 13분 정도? 네, 한 중간 정도. 네, 아직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아직 최선을 다해서. 지금 3피쯤 왔다고 생각해요. 3피가 끝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어쨌든 시어트로 가면 또 연장 갈지 말지 이렇게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딱 전역하면 저의 하키 인생이 이제 2피가 다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해요. 2피가 끝나고 네, 전역하면 이제 새로운 3피가 시작돼야 하니까. 2피리어드 끝나고 3피리어드 시작하기 전, 딱 들어가기 전. 그 전까지는 그냥 1피리어드, 원래 2피리어드는 사실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꼴 차이가 나도 3피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열심히 하거든요. 네, 3피리어드 시작.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오래 하고 싶어요. 3피리어드가 길었으면 좋겠어요. 네, 연장전까지 가고 싶어요.